극적으로 체결된 한미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백악관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조선협력펀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인상 같은 안보 이슈가 논의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극적으로 체결된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대해 백악관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쌀 수입에 대해선 양국 간에 다소 이견이 노출됐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의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핵심 무역 파트너인 18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3분의 2는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If they haven't heard from us yet, they will in the form of a letter or an executive order.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선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의 관세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어제 한국 협상단이 매우 좋은 제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협력펀드와 에너지 구매 등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제안을 조금 더 높였고 한국이 15%의 상호관세를 받는 걸로 매우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이란 큰 산을 넘은 만큼 두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조율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였습니다. 미국에 총 2천억 달러 투자를 제시했다가 5천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는데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종 합의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처음부터 우리 정부의 목표 금액이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최종으로 우리 3,500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실무하는데 그게 조금 더 올라갔어요. 로투닉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해 놨다는 안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초기 제안은 조선업 1,000억 달러, 투자 대출 형태 1,000억 달러였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큰 금액의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정부는 그즈음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카드를 제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의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구체화했고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 보수 등을 아우르는 파격적 제안을 미국 측에 던진 겁니다. 이에 미국은 조선협력펀드를 1,500억 달러 규모까지 수용하고 투자 대출 형태의 2천억 달러를 따로 요구했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도중에 5천억 달러까지 요구했지만 막판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수준으로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팀도 이런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조선업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협상팀은 전했습니다. SBS 강윤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죠. 한국 대통령실은 어제 통상협상에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방위비 인상 같은 다른 의제들은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사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겁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면 그때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물리적 방미 준비 기간과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된 외국 정상의 한국 국빈 방문, 8.15 광복절에 개최되는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또는 광복절 직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빠진 안보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겁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전문가들 예상을 넘어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가 서서히 생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1년 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로 연준은 2%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지난 4월 2.2%까지 내려갔다가 5월 2.4, 6월 2.6%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계절 영향을 받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PCE도 전달과 같은 2.8%에 머무르면서 연준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가전제품 1.9%, 컴퓨터 1.4%, 가구와 기타 가정용품은 1.3% 오르는 등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물건값이 들썩였습니다. 오늘 통계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준은 어제 5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관세발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ncreased tariffs are pushing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on balance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on news about tariffs. 그런데 실제 통계가 나빠지면서 다음 회의인 9월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를 모은 패드워치 조사에서도 한 달 전에는 9월 인하 전망이 75%를 넘었지만 오늘은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다우가 0.7% 이상 떨어지는 등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유타주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가 요동치면서 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과 기내식을 준비하던 승무원들이 천장으로 솟구쳤다 떨어지며 25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항공기가 흔들거리며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고 연이어 구조 차량이 다가갑니다. 병과 컵들이 쏟아지며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고 쏟아진 음료에 베개와 승객 몸이 젖었습니다. 기내식 카트가 손상됐고 안에 있던 음식과 음료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If you didn't have your seatbelt on, everyone that didn't have, they hit the ceiling and then they fell to the ground. And the carts also hit the ceiling and fell to the ground. 현지 시각 수요일 저녁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내식을 준비 중이던 승무원들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승객들이 천장으로 솟구쳤다 바닥으로 떨어지며 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상자가 발생하자 항공기는 가까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비행기는 300m 고도를 급상승했다가 400m 아래로 급 강하한 것으로 잠정 분석됩니다.
she screamed, "We're gonna die, we're gonna die." So I was trying to keep her calm, and I really thought we were gonna die. It was that scary. 델타 항공은 다친 승객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미 해군 소속 전투기가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카운티 인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레무어 해군 항공기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비상탈출 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투기는 들판에 떨어지며 화재로 이어졌고 약 10에이커 규모를 태운 후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사고 기체는 해군 훈련 부대 소속 F-35 전투기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 요트 캠프에 참가한 13살 한인 소녀가 요트 충돌 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마이애미 비스케인베이에서 요트와 바지선이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에린 고 양은 캠프 참가 중 물에 빠졌고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We do believe all of the girls were wearing life jackets. Again, our investigation needs to confirm that, but as of now, we believe the girls were wearing life jackets. 고인은 칠레 국적의 한국계 학생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집안이 손상됐던 뉴멕시코주 루이도소 지역에 또다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저녁 폭우로 루이도소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인근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주민들을 긴급 구조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번 달에만 12차례의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지난해 산불 이후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주민들은 사실상 일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부터 또 다른 폭우가 예보돼 있다며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에도 최대 4인치, 약 10cm의 폭우가 쏟아지며 저지대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네소타 전역으로 퍼지면서 대기질이 5일 연속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오염통제국은 캐나다 중서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며 모든 주민에게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PA has been issuing air quality alerts since 2008. And there's only been 2 other times where the alert has extended for 5 consecutive days. 기상당국은 토요일 오후부터 연기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요일부터는 대기질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 지역에 배치됐던 주방위군 1,000명이 추가로 철수하며 현재 남아있는 병력은 약 250명이 됐습니다. 이들은 연방시설 보호 임무만 수행하며 국방부는 단계적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의 또 하나의 승리라며 철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새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 대선 사상 가장 짧은 107일간의 여정을 담은 회고록 107일을 올 가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해리스는 향후 비영리 단체 설립이나 민주당 지원 정치위원회 구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4시 5분쯤 센터 내 수영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약 75명의 시민들이 이용 중이었으며 이때 4명의 용의자들이 현장에 접근해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으로 어린이 2명과 1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영장 직원 1명도 손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을 수배 중입니다. 테네시주에서 여아가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8살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테네시 수사국에 따르면 용의자 오스틴 로버트 드러먼트는 살인과 유괴 등 중범죄 혐의로 테네시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티글렛 지역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생후 약 7개월 된 여아가 카시트에 앉은 채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아기는 무사히 구조됐고 같은 날 몇 시간 뒤 유기 현장에서 약 60km 떨어진 팁턴빌 지역에서 아기의 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나 유기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테네시 수사국과 연방 수사당국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메인주에서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5일 존 루크 에반스 경관을 오버스테이, 비자기한 초과 체류와 불법 총기 구매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에반스는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또는 임시직 경찰로 근무해온 인물입니다. 경찰 당국은 에반스 채용이 불법 고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As far as we know, all of the information and all the documents we have are legal documents, and that he is able to work. 한편 LA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영주권자나 합법 체류자에 한해 조건부로 경찰직 채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네, 미국에서 바쁘게 움직였던 한국 대표 협상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날 거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걸 보고 나서야 진짜라는 걸 실감했다는 겁니다. 급물살을 탄 이번 협상 과정을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0시, 미국 시간으론 수요일 오전 11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최종 조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구 부총리는 언제 어떻게 만날지 확신이 없었는데 한국 협상단을 만나겠다고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보고 면담 현실화를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오후 4시 반쯤 백악관에 도착했고 면담은 5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습니다. 백악관 주변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3-40분 만에 끝나면서 결렬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6시 16분 트럼프는 SNS를 통해 전격적인 합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슴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단은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에 대비해 모의고사 치르듯 연습했으며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은 대통령이나 총리급이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는데 장관급을 만난 건 한국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고 협상단은 전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조석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상단은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투자금을 올렸는데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인쇄된 숫자를 펜으로 지워가며 즉석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그동안 한국이 누리던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 체계가 종말을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인데 계속 미국 뜻대로 흘러갈지는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세계 무역은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열고 달러를 풀어놓으면 다른 나라들은 물건과 달러를 맞바꾸면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미국 제조업은 쇠퇴해갔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지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직격탄을 받으면서 미국 내부에선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상황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일종의 입장료 성격인 관세를 걷고 미국에서 번 돈의 일부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엔 적도 아군도 없었습니다. You know,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for many years by countries, both friend and foe, and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결국 일본, EU, 한국 순서로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의지하고 있는 동맹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도 이제 관세가 실제 시행되면서 더 강한 압박을 마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힘으로 원하는 걸 얻는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민들도 자유무역의 단맛에 빠진 상태에서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While increased tariffs are pushing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또 관세 때문에 각종 투자 비용이 치솟고 있어서 기업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가치와 포용력으로 세계를 이끌던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미국의 또 다른 부담으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녹지 공간이 가장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인 LA 한인타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LA 시정부가 신규 부지 확보와 기존 공원 확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피오피코 공원 신축에 이어 서울국제공원 확장 계획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에 본격 착수한 피오피코 공원 부지입니다. 현재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Let's do Pico Library Park. You go check out a book, you sit on a bench in beautiful sunshine in a green space and enjoy our community. So now it's our job to invest back in those parks. That's why I ran a motion on understanding what city areas are available so that we can expand parks.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헛 LA시의원은 서울국제공원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공원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사이 아이롤로길을 막아 공원 부지를 대폭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We did some assessments of different areas, and we know Koreatown, especially Seoul International, needs more space. So we got together with the city, Recreation and Parks to say, what would it take if we vacated Normandy and Irola and made that a bigger park space to Seoul International?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공공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한인타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올림픽을 앞두고 시정부가 부지 실태 조사에 착수하며 녹지 공간 확보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LA시에는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인타운 그리고 올림픽 베뉴에 인근 있는 커뮤니티에 이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피오피코 도서관의 이제 주차장을 파켓퍼그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공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공원국은 교육부와 협력해 콘크리트 바닥의 학교 운동장 등을
녹지로 바꾸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leverage what we call community school parks, which is leveraging existing schools and their schoolyards to expand green space as well. We did a pilot program about 5 years ago, right before COVID, over at Coinga Elementary School, and so we're exploring that again to go back to Coinga.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LA 한인타운의 녹지 부족 문제.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 마련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 위안부 자료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치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웨스트민스터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중심으로 한 K-푸드와 K-팝 공연, 전통문화체험 등이 예정돼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미문화센터가 다음 달 2일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개최합니다. 센터 측은 오전 10시부터 얼바인의 사무실에서 이중 언어가 가능한 한인 변호사들에게 이민법과 가정법, 상법, 세입자 권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뉴저지 마사지 업소에서 매춘을 조장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검찰은 록스베리에서 파라다이스 스파를 운영하는 이모 씨가 매춘과 돈 세탁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파 직원인 40대 허무 씨도 매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 위안부 자료 소장 섹션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 의회 도서관 내 한국 컬렉션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새 수집고를 만들어 자료를 모아 소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세계 어느 곳에서 볼 수 있으며 후대들의 학술과 교육, 창작을 위한 재료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오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자유와 독립을 향한 대한민국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경축식을 개최하며 31개 한인 단체들과 일반 한인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7월 31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